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안보 뉴스의 새싹 수요평화 뉴스입니다. 저는 평화통일시민행동사무국장 황남순입니다. 오늘은 드러나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 연말 연초에도 계속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평양 상공에 침투시킨 무인기 관련 뉴스들이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고,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외환제 관련 수사에 돌입했고요. 민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번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의 실행 주체, 드론 작전사령부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위에서는 드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 작전사령부에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참과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침투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드론 작전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무인기 평양 침투 공작을 준비했고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관여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띄운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가려면 한국군의 탐지와 요격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합참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첩사령부도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초 새벽 드론 작전사령부 인근 연천 파주에서 한 주민이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했습니다. 5군단 지산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되었고 보안 유지를 위해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1월 9일 라디오에 출연해 10월 초에 추락한 무인기 이외에 12일 새벽 추락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 무인기에는 전단통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고 발표한 10월 11일 다음 날인 12일 새벽 4시쯤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가 경기 연천 임진 강변에 떨어졌다는 주민신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연천 경찰서가 신고 접수를 받았고 그 지역에 있는 28사단 81여단에서 이를 회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드론 작전 사령부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무인기와 관련해 4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통령 직속 비선 라인이 주도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봄 국가안보실 고위공직자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했고 여름에는 드론 작전 사령관이 용선을 다시 방문해서 국가안보실 등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공식 명령 개선인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용산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승찬 의원은 김용대 사령관의 부의 지시, 즉 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총 4대가 파손됐다고 제출했고 12월 11일에는 그 이외에도 수대가 더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손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혀져야 하겠죠. 세 번째는 드론 사령부의 2024년 10월 상황 일지이고요. 네 번째는 드론 작전 사령부에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제작해 무인기에 탑재했다고 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민주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국회 공식 기관이 아니고 방문 허용이 중립 입장을 넘어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조사해야 합니다. 평양 상공에 시끄러운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날려서 평양에 사는 누구라도 다 알게 만들어서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은 국군 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보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막을 수 없다더니 심리전단이 직접 전단을 날려 보냈다는 것이죠. 심리전단은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 가동 시점부터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김용현 장관이 취임한 9월부터 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빈도 수량을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번씩 한 번에 대북전단 풍선 수백 개를 날렸다고 합니다. 한 주에 1000개 이상의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했던 것이죠. 부승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있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1000만 장 이상의 전단을 살포했다고 했습니다. 북풍이다 북풍,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12월 11일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 때 부승찬 의원이 국군 심리전단장에게 군에서 대북전단 뿌렸죠? 라고 물었더니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하면 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냈다는 거죠. 부승찬 의원은 이후 또 다른 제보를 받았는데 군에서 대북전단과 달러를 보내도 되는지 법무 검토를 받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인 것 같다면서 제보자가 말하기를 대북전단을 북한에 군이 보내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우리가 안 보낸 척하면 되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보들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외환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이 죽어라 북한을 도발해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게 하고 그렇게 전쟁이 나면 이를 명분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수계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연말 연시에도 끊이지 않았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12월 31일 중부지역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A 2대와 미 공군 F-16 2대가 가상적기를 맡은 F-15K 2대를 요격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는데요. 2025년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이었었죠. 여기서는 한미연합 전투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은 이렇게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한미연합 제병협동훈련은 2일부터 12일간 진행되고 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의 근접 항공 지원,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탑승 보병의 하차 전투, 전차 장갑차 합동 사격 훈련이 진행됩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군 K1A2 전차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 60여 대 등등 해서 양국 장병 500여 명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이라는 적을 명확히 구정해 놓고 북한군을 공격하는 군사연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군사 역량을 늘려가는 훈련이 아닙니다. 전방에서 하는 각종 군사훈련으로 북한도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전쟁을 잠시 중단 중인 한반도에서는 작은 충돌이나 오판, 오발로도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화약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는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펑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남한 곳곳에 미군 기지, 군사훈련장을 발판으로 해서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군인 대주고 돈 대주고 땅도 내주고 평화도 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윤석열 수계의 내란으로 망해가고 있는 이때 미국은 곧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0일이죠. 트럼프는 우리가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동맹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핸드폰, 텔레비전 많이 만드는 한국 같은 부자 나라에 우리가 왜 돈을 대주면서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느냐라고 항상 묻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에 대한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우선하는 정치 권력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소위 G7이라는 나라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영국은 작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패배하고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긴축을 시도하다 사퇴 압박에 직면해 있고요. 독일은 연정이 붕괴되고 숄츠 총리 내각이 불신임되어서 올해 2월 총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작년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요. 캐나다는 최근 트리도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G7에 어떻게든 끼고 싶어 했던 한국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시도하다 나라가 붕괴되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영국, 미국이 이끌었던 제국주의를 충실히 따라갔던 나라들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추종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라는 거 점점 명확해지고 있죠.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